지금 내 코인 계좌가 마이너스 50%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2027년 1월 1일이 되면은 갑자기 코인에도 세금이 붙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해가지고 내 계좌가 손실 계좌에서 본전까지 회복이 된다거나 운 좋게 수익으로 또 돌아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수익에 22% 세금이 그대로 붙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손실 본 만큼 빼주고 계산을 해줄 건지,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팩트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유예하지 않는 가상자산 과세는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년 동안 번 수익이 250만 원을 넘게 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이 붙는데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미 내가 손실 중인 계좌를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한참 떨어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손실 중인 계좌가 내 본전까지 상승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내 손실은 그냥 무시되는 거냐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정부도 그 부분을 그냥 두진 않았어요.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풀어드리면 단순합니다. 국세청이 너는 이 가격에 매수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정해주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은 두 가지 후보 중에서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 내가 실제로 매수한 가격,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2026년 12월 31일 그날의 시장 가격, 이 둘 중에 더 비싼 쪽을 내 매수가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규칙을 손실 계좌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억에 산 코인이 지금 5천만 원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50% 상태라고 해볼게요. 2026년 12월 31일에도 시세가 비슷하게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둘 중에 큰 쪽은 당연히 1억 원이죠. 그러니까 내 매수가는 1억 원으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2027년 시장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1억 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0원이죠. 세금도 0원이에요. 손실 회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본전을 넘어가지고 진짜 수익으로 양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1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차익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빠지고요. 남은 750만 원에 22% 세금이 붙게 되면서 약 165만 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이 진짜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거지 손실 회복된 부분까지는 세금을 떼진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마음이 놓이실 텐데요. 근데 진짜 무서운 함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의제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무서운 사실인데요. 내가 2026년 12월 31일에 이 코인을 진짜로 들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는 황당한 일입니다. 입증 책임이 투자자 본인한테 있다는 뜻인 건데, 거래소 안에서만 얌전하게 들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래소가 자동으로 기록을 남겨주니까요. 문제가 뭐냐? 이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가 다시 가져왔다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쳤다거나 디파이에 넣었다가 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 기록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날 진짜 보유하고 있었던 거 맞냐?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증명자료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의제 취득가액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처음에 매수한 진짜 가격이 그냥 매수가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손실 회복분은 전체가 차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회복분이 통째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본전까지 회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어도 증빙을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아두셔야 될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올해부터 CARF, 카프라는 국제 정보 교환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에요. 전 세계 약 48개국 거래소들이 서로 고객 거래 정보를 주고받기로 한 약속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이제 대한민국 국세청이 전부 다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해외 거래소 안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앞으로 이 이슈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면요, 2027년 시행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공식 연구기관에서도 제도가 미정비 상태로 또 유예되면은 그 다음에 과세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정부에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4차 유예라거나 공제 한도 확대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자세는 단순하게 유예를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시행을 전제로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라고 해가지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의 거래 내역, 보유 증빙, 지갑 이동 기록, 해외 거래소 자료, 이걸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정 기준으로 어떤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거래소 잔고화면 캡처라든지 CSV 파일이든지 뭐든지 남겨두셔야 돼요. 이 자료가 나중에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50% 계좌라도 본전 회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붙고요. 본전을 넘는 수익분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 적용받으시려면 2026년 말 보유증명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에 세금을 줄이는 진짜 무기는 세법 지식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정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마지막 날 어떤 식으로 매도와 재매수를 활용하면 세금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절세 시나리오들 하나하나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의제 취득가액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세 차원에서 혼자서 준비하면서 막히시는 부분들 저희 채널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궁금한 것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들에 대해서 내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흐름 기준으로 보는 습관을 힘들어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리플에 대해서 3,500원 정도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리플 코인 시장을 기준으로 3,500원에 보는 순간부터 매도하고 싶은 가격들을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그 가격 자체가 오기 전까지 시장은 안 좋다, 불안하다, 재미없다, 뭐 이런 기준 정도로만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시장은요, 내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서 신경을 써주지 않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들,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시장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1,800원까지 하락을 했었던 리플이 2,3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3,500원 정도의 매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을 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1,800원에서 2,300원까지 상승했으면 무려 30%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단기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라거나 적당한 단기 고점에 대한 분할 매도를 계획을 하실 때도 내가 얼마에 샀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흐름들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 XRP는 1,800원 라인에서 이미 매수가 들어갔었고 2,250원에 한 차례 매도 체결되면서 팔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900원 라인에서 다시 리플 XRP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요, 고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또 내려오면 눌림목에 사서 또 다시 고점에 팔고, 때로는 고점에서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더 비싼 고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리플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